동안 저를 지켜봤대요. 사기꾼인 것 같아서 순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으셨고요. 네. 강의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뽑았습니다. 아, 2배로 뽑으셨네요. 대표님, 1년 동안 사기꾼을 오해해서 죄송해요. 네. 믿어요. 지금 여기 수강생분이랑 인연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외도민 2개 오픈하셔가지고 월에 아마 한 4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만드셨고 저한테 경매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경매 단타 배우셔서 지금 아파트 매도까지 완료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강의 들을 때까지 1년 동안 저를 지켜봤대요. 왜요? 사기꾼인 것 같아서 저 여자 언제 저 사기가 뽀록나나 지켜봤는데 1년이 지났는데 사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강의를 이제 들으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오해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오해 받은 적은 없는데 오늘 만나실 그 수강생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근 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용인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빠르게 성공까지 하신 희정님의 물건지에 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아들 워킹맘 당근자판기 수강생 이희정입니다. 아들을 3명을 키우고 네. 직장을 다니시면서 저희 외도민 수업도 들으셔가지고 외도민 2번째 거 어느 정도 안정화 되셔가지고 3번째 거까지 지금 계약을 하셨대요. 거기에 아파트도 낙찰받아서 매도하셔가지고 돈을 버시고 어떻게 이게 시간이 되나요? 시간을 짜니까 되더라고요. 쥐어 짜니까 이런 시간이 나오고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에요. 네. 아들 3명 나이가 어떻게 되죠? 중학교 2학년, 6학년, 4학년입니다. 근데 애기들 육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또 밤에 도와주기도 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워킹맘으로 열심히 잘 사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제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작년에 고시원 할 때 피싱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재테크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선생님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피싱을 당한 뒤라 가지고 의심이 많아서 계속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오. 정말 맞는지, 믿어도 되는지, 돈을 벌게 해줄 사람인지 고민했어요. 한 6개월 이상 보다가 올 1월 달에 경매 강의, 그다음에 외도민, 가계부 수업 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 1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얘기 그때 들었는데 제가 사기꾼 같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피싱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피싱은 사실 좀 연세 있으시고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어떤 피싱을 당하신 건가요? 보이스 피싱은 아니고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놀러 오겠다고 거기다 돈을 자꾸 제가 밀어 넣었어요. 그 밀어 넣은 게 4천만 원이에요. 그 싱가포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어떻게 저는 1년이나 걸린 거죠?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돈을 넣는 게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눈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정도로 이제 빚을 지고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사실상 좌절하고 나를 못 믿게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또 일어서게 되신 거예요? 그 6개월 정도 동안 선생님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오뚜기처럼 하시고 또 하시고 에너지 넘치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단한데요? 근데 수많은 강사들도 있는데 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던가요? 네. 정말 빛이 났어요. 진짜요? 네. 사실 블로그도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경매 오프라인 가셔서 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때는 되게 그냥 저와 같은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아줌마죠 뭐.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 지금도 아직도 아줌마. 당근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거 다 뭐가 있죠?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26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키즈 카페를 동업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코인, 토지 투자, 마지막에 고시원까지 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다 말아먹었더라고요.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되게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 다 하고 싶어하는 투자인데 그것도 별거 없었어요? 건물주한테 뒤치기 당하고 부동산한테 속임 당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어요. 되게 슬픈 과거가 있으시군요. 오늘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2억 5,300입니다. 그럼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2억 9천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수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리된 아파트예요? 제가 왔을 때는 쓰레기 아파트였어요. 쓰레기. 네, 근데 수리를 얼마 주고 하셨어요? 1,700만 원 들었습니다. 총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2달로 보는 거죠. 명도부터 매도까지. 순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으셨고요. 네. 근데 아파트 하나 팔아서 몇 천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8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걸 왜 했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때요?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낙찰을 한 번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사실 87만 원 넘는 물건이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와서 공사하고 결과 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의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뽑았습니다. 2배로 뽑으셨네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집 네.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근 근데 요즘 거의 다 화이트로
화이트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무 느낌을 쓰실 수가 있죠? 이게 너무 올 화이트면 좀 귀신집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포인트를 주려고 색깔을 좀 넣었어요. 근데 딱 알맞게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 아파트 몇 평이죠? 여기 33평입니다. 33평. 보면은 지금 하신 게 도배, 장판, 신발장, 네. 전체 문, 몰딩 한 거예요? 벌레 바지하고. 몰딩까지. 마이너스 몰딩 그리고 했어요. 화장실, 부엌까지 다 하신 거네요? 네. 여긴 작은 방이야? 네, 불 켜놨어요. 오, 너무 좋다. 좋죠? 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전기까지 싹 다 그냥 공사 다 하신 거네요? 네. 켜있어요, 불. 오, 너무 좋다. 네. 너 엄청 넓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몇 년도 아파트예요? 99년식이에요. 99년도식이어서 사실상 네. 완전 새 거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너무 좋죠. 화장실도 이거 다 하신 거네요? 네네. 너무 좋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가요? 저 마음에 들어요. 나 살고 싶어요, 여기서. 이 인테리어 할 때 어디에 가장 힘을 주고 하셨어요? 화장실 2군데하고 싱크대. 싱크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 샤시는 하신 거 아니죠? 안 했어요. 샤시는 다 그냥 칠만 페인팅 하셨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 하셨네요, 하신 네네. 김에. 타일 한 거죠? 네, 했는데 청소가. 청소가.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해요? 좋아요. 네. 지금 너무 깨끗.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문은 페인팅 하셨나 봐요. 네네. 마감재 제거하고 페인트 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문 칠하는 도사님이에요, 제가. 페인트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한 30살쯤 도배 위에 페인트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사람 시켰죠. 맞아. 힘든 거 알아요. 힘들어요. 켜있어요. 오, 너무 좋다. 완전 깨끗하게 화이트하게 탁 해버렸네요, 그냥. 다르죠, 분위기를. 네, 완전 다르고. 이거 얼마 주고 했어요, 화장실만? 2개 해서 550. 그러면 완전 비싼 건 또 아니네요. 네, 욕조까지 넣었으니까. 네, 잘하셨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방. 야, 여기 확장되어 있었어요. 원래 어머. 돼 있었고 맞바람 불어가지고 에어컨이 원래 없이 살았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이? 네. 여기 원래는 누가 살았던 집이에요? 4인 가족이 살았고 중학생 하나, 대학생 하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소유자가 살던 집인가요? 네. 명도하실 때 어땠어요? 그 선생님 알려주신 매운맛 문자를 보냈는데 답도 없고 그래서 나가기로 한 날짜에 제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집에 왔는데 건전지를 빼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기 집만 빼고 나갔어요. 나머지 다 쓰레기로 남겨놓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이 이미 다 비어진지 모르고 우리 희정님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점유자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갔다 오셔라. 지금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다. 근데 갔는데 선생님이 벌써 이사 가신 것 같아요. 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 쓰레기도 다 치우신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11시에 오셔서 7시까지 치워주신 게 일부 쓰레기였고 나머지는 무거운 짐은 용역 불러서 그냥 내렸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엄청 좋다. 저기 뭐예요? 되게 다른 새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엄청 좋아 보인다. 근데 왜 저런 거 낙찰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는 2억선이면 저긴 7억선이더라고요. 6억, 7억짜리는 단기 매도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런 거에는 살고 싶지 않아요? 살아야죠. 저 강남 갈 건데 선생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장 힘을 줬다고 하신 9억을. 와, 근데 이거 너무 멋있네요.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이런 거 이제 저렴하게 잘 네, 사실 네. 수 있죠. 이야, 너무 멋있게 부엌을 하셨네요. 이거 전체 하는 건 얼마 들었어요? 싱크대하고 신발장하고 해서 300만 원 들었어요. 그래도 되게 잘하셨다. 이 인덕션까지 다 넣으셔가지고요. 와, 너무 잘했다. 근데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 나무 느낌?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해 보일 수 네. 있어가지고 보통은 되게 단순한 걸 선택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선택을 하셨어요? 사실 지인이 있어가지고 도움 받았어요. 컨셉을 잡아달라고 해서 그 중에 제가 고르긴 했는데 컨셉 잡아줘서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연령대 어떻게 되세요? 61년생 부부세요. 그러면은 이 딱 그 느낌에 맞으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네, 네. 집을 매수하셨네요. 와,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랑 네. 세탁실이랑 네. 엄청 여기 다 깨끗하게 페인팅 다 하셨네요. 네, 네. 거의 올수리 하셨네요, 30평대를. 맞아요. 근데 보통 1,700만 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30평대에서 1,700만 원 진짜 기적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전하면은 4,00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율된 금액대가 3,000 초반, 2,000 중반. 근데 이제 1,700만 원이면 정말로 쥐어 짜가지고 화장실 2개를 수리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당근. 오늘 이렇게 집을 봤는데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출연해보니까 어때요? 저랑 같이 찍으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난 건 처음이라서 너무 좋고요. 떨리고 행복해요. 정말요? 목소리 갈라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떨리나. 남편이 저를 인사하면 어떡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지금 공부 시작한 이후에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싫어했어요. 고시원 할 때까지 싫어했고 외도민 할 때는 주변에 알려주더라고요. 형수가 하는 거 해봐라. 처음에는 반대가 그럼 좀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확 바뀌셨어요?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아이들 3명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는데 그거에 또 공부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매도해가지고 800 순수익 남기시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 안 했어요. 어떡해. 말 안 했어요, 선생님. 또 해야 되니까. 또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아, 또 못하게 할까봐? 아니, 남편분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800 벌었다고 하면 주변에 자꾸 많이 벌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숨겨요, 일부러. 알리면 너무 좋은 것도 시샘할까 봐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약간 시샘해요. 질투를 많이 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2달 만에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수업 중에 한번 선생님 팁을 주셨는데요. 매도민을 해봤으니까 사진을 좀 잘 찍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40군데 개별적으로 돌렸어요. 어떻게 팔 거고 어떤 거 수리했다고 다 적어 보냈더니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희정님이 진짜 되게 쫄보였잖아요. 쫄보예요. 우리가 물건 조사해가지고 피드백을 봤는데 그때 제가 조금만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막 혼자 뒤에서 우시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대단해 보이시는데 저 발표 포비하고 이거 하는 것도 되게 떨려요. 그 떨리는 거 말고 제가 더 뭘 원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꾸준히 냈었고 발표할 때는 맨날 떨었던 거예요. 요 팔린 금액대가 시세 대비 잘 팔린 건가요? 어때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공사가 요 근래 된 게 아닌데 그거는 한 2억 8천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억 9천에 팔기로 했을 때 무리 없이 팔렸어요. 한 몇 팀 정도 보고 이게 딱 매도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처음에 도움받았던 부동산에 내놨을 때는 여러 군데 왔었어요. 제가 40군데를 내놓고 나서 그때는 딱 2팀 오고서 바로 계약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제가 아파트 단타 되는 거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서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못 믿잖아요. 그죠? 많이들 그렇죠. 이게 팔릴까? 낙찰 받고도 못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처음 직접 입찰을 갔는데 낙찰이 돼가지고 사실 어버버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진짜 되나? 100번도 넘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실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완전 쓰레기집이었는데 이 집을 이렇게 좋게 딱 바꿔놓고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네. 부부한테 판매를 하고 나니까 네. 어떠세요? 뿌듯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언제 치우나 언제 공사하나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막상 치우고 나니까 매수자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왜 안 와서 사냐고. 그래서 아직 올 수 없습니다 라고만 했거든요. 너무 잘 돼서 좋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제가 애 셋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잘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대표님 1년 동안 사기꾼을 오해서 죄송해요. 네. 믿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우리 오늘 같이 촬영하실 희정님이랑 가는 길이 똑같아가지고 희정님을 같이 얘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과감없이 궁금한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님은 지금 직장 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6년 됐습니다. 한 직장에서요? 지금 직장에서는 13년 차예요. 엄청나네요.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다니시는 거예요? 따박따박 주는 월급이죠. 근데 사실 이제 월급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직장 다니다 보면 월급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계속 다녔어요? 마땅한 걸 찾지 못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만두고 완전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다니면서 뭔가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남편 월급보다 제가 많았어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 이제 외도민도 하시고 아파트 경매로 단타도 하시고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바로 그만둬도 되기는 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만 버티고 있어요.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퇴사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어요. 이 영상을 사장님이 보시면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보실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월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습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습관. 당연히 해왔기 때문에. 희정님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돼요? 출근해서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출근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몇 시에 하루가 끝나요? 10시, 11시요. 그럼 잠은 몇 시에 자요? 12시, 1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 7시요. 직장 생활 할 때도 되게 열심히 사실 느낌인데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아들 셋이니까요. 그럼 예전에 투자하시기 전에 주말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들 3명 데리고 근처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에 한 2시간씩 갔다 와서 아이들 힘을 뺐죠. 빨리 이제 일찍 자라고 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직장만 다니고 아이들만 키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허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더 공허한 느낌이 나요, 지금은. 배우고 있는 거, 수업 듣고 있는 거, 물건 알아보는 거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어땠어요? 무료하고 딴 생각했어요. 사고 칠 생각. 이렇게 수익을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삶에 좀 부족한 급여를 여기서 채울 수 있어서 좀 낫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투자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네, 스스로도 그냥 도장 깨기처럼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때는 그냥 바쁜 거가 열심히 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외도민 통해서. 지금 한 달 외도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세요? 3,400 정도 됩니다. 그 월급만큼 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단기 매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버시고 사실 부족한 돈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회사만 다닐 때랑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된 다음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거. 마음의 무게가 좀 가벼워졌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거울도 자주 보고 저가 웃고 있는 얼굴인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나 봐요. 안 보였어요. 바닥만 보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그런 물건들 보고 청소하고 치우고 이런 거에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시진 않죠. 보기는 하는데 전처럼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지금은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울을 많이 보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근데 주변에 외도민이랑 이렇게 아파트 단기 매도 추천하시고 같이 듣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외도민 동기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윌머스 경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선생님 강의대로 하면 할 수 있다고. 오프라인 지인 중에도 있어요? 오프라인 지인은 아직 없어요. 경매를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직은 있어가지고. 그쵸. 저는 그 많은 사고와 사기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외도민도 해서 현금흐름 잘 만드시고 아파트 투자도 잘 하셔가지고 단기 매도하는 것도 해보신 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하죠.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든지 말든지 과감없이 하신 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실 것 같아요. 꼭 멈추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고속도로에 저를 태워서 어딜 가시는 건가요? 최근에 제 수강생님이 경기도 시흥에 1억 6천에 낙찰받은 매물인데요. 요즘 경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1억대 저렴한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해서 낙찰받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촬영하시는 분은 수도권에서 단기 매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수도권에도 그리고 1억대 저렴한 아파트도 수익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럼 이 수강생분은 대표님 강의 들은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분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신 지 몇 달 되신 것 같고 이 물건이 첫 번째 물건은 아니고 두 번째 단기 매도 물건이세요. 첫 번째 물건은 2달 만에 단타로 매도해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으셨고요. 요거 이제 두 번째 물건으로 낙찰 받으셔서 최근에 또 매도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올해 이걸로만 벌써 2천만 원 버신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아파트는 단기 매도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는 거 아닐까요? 단기 매도할 때 양도세를 77%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매매 사업자라는 사업자를 이용해서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나운서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당근.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희 수강생님 낙찰 받으신 아파트에 방문했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 자판기 수업을 듣고 있는 써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용 승인이 97년도이고요. 760세대 되는 5구형이고 서해 안산선역하고는 한 5분 거리 도보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산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어리신 분 신혼부부들이 많이 네. 선호하는 아파트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 막상 와보니까 약간 외곽인데 낙찰 받을 때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작은 평수라서 2, 3개월 안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 거였어요. 우리 이거 할 때까지 폐차 몇 번 하셨죠? 이게 두 번째라서 1년 가까이 폐차를 했었는데 처음 하고 나니까 감이 오죠. 그래서 두세 번 폐차를 하고 그러고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번엔 한 번만 해도 되겠네요.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막 들어요. 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어요? 피드백까지 다 해주고 마지막까지 챙겨주시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도 얼마에 들어가는지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까지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5번째예요. 저는 경매가 이거를 마지막까지 케어해 주는 곳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 쌤을 먼저 알았더라면 여기 아파트 단타만 했었겠죠. 아, 그러면 한번 내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 오, 엘리베이터 좋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되게 독특해요. 세로로 길어요. 좀 깨끗하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오, 안 시원해. 어머,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이거 다 수리하신 거죠? 진짜 이게 흙 먼지 없어. 수리비 얼마 줬어요? 수리비가 한 800. 800? 응. 잘했다. 여기가 이제 부엌이네요. 부엌은 수리 어떤 거 하신 거죠? 싱크대만 한 거고요. 가스레인지는 쿡탑. 네. 제가 사서 아, 그냥 사가지고. 넣으신 거구나? 네, 그게 맞아.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만 총 얼마 들었어요? 이거만 해서 235만 원. 230. 네, 그리고 이거 도색은 요번에 하신 거예요? 네, 다 한 거예요. 누가 한 그래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다 맡겼어요. 따로 네. 했죠. 모든 네, 공정별로. 그래서 저는 낙찰 받을 때 턴키라고 해서 전체 수리를 한 번에 맡기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공정을 다 알아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조금 더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해서 턴키보다는 공정별로 저희가 다 알아봐서 하면 60% 금액에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인트 도색 얼마에 하셨어요? 도색이 근데 좀 많아요. 베란다 벽도 다 도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몰딩이 좀 많거든요. 완전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115만 원. 115만 원. 네. 잘하셨다. 그래. 제가 손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도배 장판 또 하신 거죠? 도배가 너무 저렴해요. 얼마예요? 도배만 60만 원. 장판은요? 장판은 80만 원. 그래서 140. 네. 잘하셨다. 저렴하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화장실은 250? 얼마 하셨어요? 화장실 245만 원. 네, 여기도 잘하셨다. 샤시는 안 하신 거죠? 네, 샤시는 비싸서 깔끔하네요. 아니, 근데 전기 다 따로 하신 거죠? 저거 다 우리가 달았어요. 저는 오빠가 도와주셨는데 저런 거 다 바꾸고 스위치, 그다음에 등, 이렇게 문도 이거 네. 페인트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LED 등이나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교체하시면은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전기공사를 견적을 받아서 하시면 이것 또한 7, 80만 원 나오거든요. 교체하는 방법도 진짜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LED 등이랑 콘센트, 스위치, 도어락 이런 거는 다 직접 제가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 수리를 못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 아낄 수 있는 비용 그런 데서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신 거예요? 그것도 바꿨어요. 이번에? 네. 큰 돈 쓰셨네. 그랬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이건 얼마 주셨어요? 이거 진짜 싸요. 한 10, 아, 11만 원. 11만 원. 사서 직접 다셨어요? 아니면 네. 그냥 다셨어요? 쿠폰에 사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인터폰도 지금 얘기 들으셨죠? 직접 쿠팡에 사시면 10만 원대로 저렴한 거 사서 교체하시면은 심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몰딩이 자주색이었었거든요. 아, 이 몰딩이 네네네네. 이걸 다 이제 화이트로 바르셨구나. 오, 뷰가 너무 좋은데요? 약간 여기 동네가 조금 시골 같아요. 근데 좋네요. 네. 당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집을 둘러봤는데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얼마셨죠? 1억 6,200이요.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죠? 800만 원. 네, 800만 원. 그 매도는 얼마였죠? 1억 8,700. 총 남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1,000만 원 정도. 오, 네,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 물건을 조사하셨을 때 매물이 많았나요? 지금도 사실은 한 7개, 8개 있는데 저희께 나갔거든요. 저희께 먼저 팔린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공실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는 날짜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수리를 하겠다고 해요. 여기 샤시를. 그런 게 좀 쉬우니까 아마 된 것 같아요.
이게 입찰할 때 경쟁자가 몇 명이었죠? 16명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2등이었는데 거기 1등이 도장이 틀려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그 도장이 틀려서 낙찰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다른 도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1등을 했다가 날린 적이 있는데 불쌍한 분이 또 거기 계셨네요. 진짜 안타까운 게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이제 낙찰 받고 어떻게 빨리 파냐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팔리는 걸 낙찰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낙찰 받고 팔리기를 기도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팔리는 걸 잘 낙찰 받아서 시장에 내놔서 매매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막상 낙찰을 받고 딱 왔는데 너무 이제 외곽이고 주변에 막 논이 있고 걱정되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걱정이 안 됐는데 부동산에서 이거 쓰레기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왜 쓰레기집이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매도를 하려고 이제 내놨었나 봐요. 여기 현관에 딱 왔는데 헉 하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만 알고 계셨어요. 제가 딱 갔던 그 부동산에서. 공사 다 한 다음에 내놨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 놀라셨겠네요. 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버셨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1,000만 원씩 지금 2번째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상 이렇게 벌면 주변에서 궁금해하기도 하시잖아요. 어때요? 저희 큰오빠가 와서 도와주시면서 이번에 주식을 팔으셔가지고 1억을 모아놓으셨어요. 같이 해보시자고. 네. 그럼 올해 안에 하나 더 빨리 매도하고 성과를 또 내실 수 있겠네요. 네. 당근 사실 쉽지 않은데 제 채널에 인터뷰까지 다 허락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좀 부담은 되고 그런데 당근쌤이 부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안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덕분인데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블로그 글도 쓰고 우리가 커뮤니티 올리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저게 어떻게 순수익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씩 영상을 꼭 올리려고 하거든요. 쉽지 않지만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미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게 진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액으로 하는 거 알았으면 이걸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진작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웠지.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군요. 그럼요. 우리 해봤으니까 알죠. 역시 성공하실 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경매라 그러면 물론 힘든 면은 있기는 있지만 한 사이클 보통 경험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추가적인 투자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다음 주에 차를 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는 3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6건만 하셔도 직장인 연봉인데 네. 꼭 좋은 성과가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거실도 좋네요. 저도 여기 치우면서 제가 들어와서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모든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시간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이제 경북 영천에 있는 대장 아파트고요. 지방이지만 엄청 깔끔하게 잘 지어진 곳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이 아파트를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여기는 2억 7,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2억 7천만 원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공 하나 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얼마에 매도하셨나요? 제가 한 달 정도 걸려서 3억 800에 매도했습니다. 거의 초단타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300만 원을 버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당근 그러면 2억 7천에 낙찰을 받고 3억 800에 매도를 하셨는데 기타 명도 비용이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 발생하셨어요? 대략 수리비 포함해가지고 1,800 정도, 1,800만 원 정도 기타 비용이 발생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이 얼마인가요? 1,300만 원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2억 7천에 낙찰을 받고 1,300만 원 남았다라고 하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지 않냐? 77% 양도소득세 낼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일반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도하지 않고 매매 사업자라는 걸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아파트 단기 매도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당근
오, 와, 엄청 좋네요. 벌써 입구부터. 이거 뭐죠? 슬리퍼요. 네, 이 슬리퍼가 왜 있는 거예요? 집 보러 오시는 손님들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오, 여기는 몇 평이에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34평. 네. 그럼 방이? 방 3개에다가 욕실은 방 총 2개. 3개, 욕실 2개. 그러면 한번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이거는 전 소유자가 해놓고 네, 온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요번에 팔면서 도움이 됐나요? 신혼부부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블라인드 같은 것도 네, 전 그것도- 소유자님이 두고 가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잘 쓴 거죠. 네. 이런 건 다 뭐예요? 여기 보시면 팬트리.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가 수납 공간이라든지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이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명도하실 때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소유자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도 과정에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본인들이 떼갑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어땠어요? 네,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떼어가셨더라고요. 협의가 네. 잘 안 됐군요. 거기에서 요구했던 명도 비용이랑 제가 말씀드린 명도 비용이랑 차이가 나면서 에어컨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깜짝같이 똑같은 걸 갖다 놨나요?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본 다음에 아예 새 걸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줬어요? 한 370만 원 정도? 혹시 만약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전소유자한테 저렴한 금액에 이사할 수 있으면 빌트인 가전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명도 과정에서 협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축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반드시 입찰가에다가 녹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거실도 진짜 좋네요. 저도 여기 치우면서 제가 들어와서 살고 싶더라고요. 이거 한번 켜볼게요. 와, 네. 진짜 신축이네요. 네. 평상 같은 것도 보이고 기와집도 보이고 그러네요. 진짜 한적한 시골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극장도 있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주방도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빌트인 가전, 이 인덕션도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당근으로 구해가지고 따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사이즈를 재서 당근에 올라온 걸 구매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끼니까 사이즈가 딱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다 갖고 가신 거죠? 일단 저한테는 자잘한 짐은 두고 가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 시스템 에어컨하고 인덕션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좀 난감했겠어요. 왔는데 구멍이 많이 있어서. 네네네네. 근데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엄청 좋네요. 화장실도 또 있고 엄청 좋네요. 여기 안에도 다 이렇게 장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드레스룸?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도 다 들어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좋긴 좋더라고요. 네. 당근 우리가 지금 왔을 때는 너무 이제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어서 원래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치워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치우기 시작하니까 사방 곳곳 수납장마다 짐들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 매트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치웠습니다. 그 짐을 치우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려와가지고 나를 잡고 아예 다 치우고 혼자서요? 네. 여러분 항상 저한테 짐 치우는데 얼마 들어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신 여자분도 혼자 내려오셔서 짐을 다 치우셨다고 해요. 그럼 그거 다 치우는데 여기가 지금 84 사이즈고 네.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생각보다 좀 쓸만한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싸게 판매를 했더니 기존의 전 소유자분께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명품 이런 거 뭐 나왔나요? 향수라든지 아니면 네, 나왔습니다. 뭔가 버리기 아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품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것들 그런 것까지 저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팔리나요? 네, 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팔았냐면은 종이컵이 많았는데 그거 묶음도 뭐 5,000원에 올렸더니만은 바로 사가시고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한 10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런 명도 과정에서 원래 점유했던 분들이 짐을 두고 가면 그거 어떻게 치워야 되나?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당근이라든지 중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짐을 여기 정리하셔서 얼마 버신 거예요? 대략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시스템 에어컨 했을 때 그 부분을 충당을 했고 쿠타까지 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은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약 400만 원 정도밖에 추가 금액이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400에서 60만 원 제외하고 당근마켓에서 판매한 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약 300만 원 정도로 네네, 맞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맞추신 거네요. 네. 그럼 여기 다 치우시는 데는 며칠이 걸리신 거예요? 하루 정도
잠을 자고 한 이틀 정도 치우고 그 다음 수레라든가 이런 걸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서 한 3일 정도. 와, 철저한 준비, 네. 수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침낭도 준비했습니다. 아, 침낭도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 있지만 가격대도 꽤 있으니까 단지도 되게 좋네요. 여기 오셔가지고 사시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당근. 근데 진짜 수납장도 많고 여기에는 이제 세탁실인가 봐요. 이게 바로 직접 이 집을 정리하고 치우느냐고 사용했던? 아니 사실 여기 있었던 거여서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 깨끗하게 쓰시라고 놔뒀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계속 방을 보면서 느꼈던 네. 게 향기가 너무 좋은데 왜 집에서 향기가 나는 거죠? 네,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기분 좋으시다고 곳곳에 방향제를 여러 개를 놓았어요. 집의 첫 인상이 향기가 특히나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서 팔아봤습니다. 근데 과한 거 아닌가요? 아 사실 이거는 기존에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아, 여기 집에 네. 정리하면서 안 버리시고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군요. 그냥 이건 굳이 버리지 않고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놔뒀습니다. 네, 진짜 훌륭하시네요. 당근. 여기는 가장 큰 안방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원래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84 사이즈보다 조금 더 안방이 넓은 것 같아요. 구조가 너무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인가 봐요. 네. 당근. 지금 제가 뭘 저것도 찾고 다 있는지 아세요? 저거 리모컨 스위치. 있어요.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이게 내려오고 빨래를 걸고 다시 올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람도 나와서 조금 더 빠르게 건조가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오, 완전 고급인 거네요. 피디님네 집에는 없으세요? 저는 그냥 다른 것들 요즘은 좀 신축급 아파트에는 저 빨래 건조기가 다 부착이 되는 것 같아요. 피디님도 조만간 저 빨래 건조기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위에 콘센트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거는 옵션 사항이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 이렇게 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벽걸이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하게 여기다가 전선 꽂으라고 해서 이렇게 컨셉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에어컨 설치하고 배관 있잖아요. 한 곳으로 모아져서 빠져요. 실외기가 있는 장소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요즘 신축 아파트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원도 어렵습니다. 터치입니다. 네. 피디님네 집에 이거 없습니까? 저는 아날로그식으로. 네, 그럼 한번 눌러보세요, 피디님도. 네, 어때요? 터치감이? 오, 좋네요. 네. 당근. 근데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호출할 수 있는 키패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해서 내가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먼저 앞에 있겠네요. 네. 최고입니다. 엘리베이터 도착했다 방송도 나옵니다. 근데 경매가 생각보다 이렇게 신축도 많이 나오네요. 저는 편견이 낡은 건물 이런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다양한 물건 종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모든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시그니엘 네 채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 종류가 다 있으니까 꼭 썩은 아파트만 있다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하시려는 분들도 경매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저렴한 금액에 실거주용, 투자용 다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거주할 집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어디 지역으로? 뭐 일단 가까운 마포라든가 마포를 노리고 계십니다. 네. 훌륭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가요, 마포? 그럼요. 가능하죠. 최근에 실거주용으로 낙찰받으신 분이 계세요. 낙찰받은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임차도 잘 맞추셔가지고 이게 잘 완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가격이 이미 2억 정도 올라갔고 전세도 진짜 잘 맞췄어요. 매매 사업자가 어쨌든 집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용 하면 그 매매 사업자로 사도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실거주 한 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시고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네, 오늘은 디디님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매도까지 완료한 아파트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해봤어요. 근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잔금은 7월 말에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입찰 준비 들어가서 올 하반기에는 2-3개 정도 더 낙찰 받아서 매도할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올해 벌고 싶은 예상 수익은 얼마세요? 5천만 원 이상 더 벌고 싶습니다. 직장인의 연봉 정도를 이제 버시겠다라는 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셔가지고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기 매도하신 분이랑 같이 수익 실현한 아파트를 보러 가는 길인데요. 특이한 게 이분이 한 번도 매물을 직접 보지 않고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해요. 과연 이분이 어디서 어떤 매물을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오늘 고성이에요. 고성이요? 강원도 고성이요? 강원도가 아니고 경상도로 왔잖아요. 경상도에도 고성이 있어요? 고성이 강원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대요. 오늘은 경남 고성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하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럼 한번 아파트 들어가 볼게요. 비밀번호는 아시는 거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밀번호가 아닌데요? 여기 됐다. 열려요. 됐다. 오!
아, 지금 오늘 여기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처음 와봤어요. 오, 너무 좋다. 이거 몇 사이즈예요? 5구 사이즈? 네, 5구 사이즈.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너무 좋다. 화이트 톤에. 이거는 방이 몇 개예요? 방이 3개. 화장실이? 하나. 화장실 1개. 그리고 앞에 뒤에 베란다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네네.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오늘 사실 이 집을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료했지만 처음 와보십니다. 아, 네네. 지금 처음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집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럴지 몰랐어요. 낙찰도 대리로 우리가 진행을 했고 명도랑 전체 수리도 다 한 번도 안 와보시고 네, 한 하셨고 번도 안 와봤고. 그리고 매도가 된 다음에 계약도 저희가 대리로 진행을 하면서 네. 지금 집주인이신데 처음 와보셨습니다.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집이 지금 궁금해요. 궁금했구나. 당근, 대부분 경매라고 하면 입찰도 가야 되고 낙찰 받으면 또 가서 맞아요. 명도해야 되고 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팔면 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입찰할 때도 대리 업체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연정시처럼 오늘 팔고 처음 와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찍는다고 와보신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 안 찍었으면 안 왔어요. 지금 안 오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 아파트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기대됐던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처음 뷰 오니까? 좀 한번 보고 싶다. 아, 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정남향 뻥뷰 가운데집 오. 요거를 보고 저는 매매를 해볼까 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이 주변에 다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매매는 얼마나 됐는지를 봤는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지만 뭐 컨디션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 그럼 고친다는 거를 전제했을 때 정남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운데집이라든지 그런 컨디션은 있어야 그게 그래도 하지. 팔리니까. 그래서 맞아요. 층 그런 것만 보고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고성이거든요. 이거 찍는다고 고성 온다고 했더니 전부 다 강원도 고성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고성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도시도 아파트 단기 매도나 수요는 잘 찾으면 있다. 요거 이제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네, 요거 중문 이거 원래 이 색깔 아니었어요? 여기 옥색 옥색. 몰딩이 전부 옥색인지 우리가 네.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그 옥색과 옥색. 테리 몰딩. 체리도 아니었어요. 문 자체도 옥색. 그 옥색을 처음 보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딱 고쳐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 화이트로 페인팅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인가 봐요. 네, 미닫이 작은 방이고 이거 근데 도배랑 장판 그리고 이번에 올수리 다 진행했잖아요. 올수리를 왜 진행하신 거예요? 올수리를 해야지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수익금은 정해놓고 팔자. 네, 기본적으로 여기가 남향이고 뷰가 좋고 선호도가 있는 층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를 수리해서 제값을 받는 게 맞겠다. 이 옥색을 보시고 좌절하지 않고 수리를 바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방 하나는 이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완전 탁 트여져 있네요, 베란다가. 아니 근데 저기 끝에 저거 뭐예요? 바다. 저 바다예요? 네. 그 오션뷰네요? 여기 지금 오늘 와서 처음 본 네,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기 끝에 여러분 보이세요? 오션뷰인가? 고성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지만 오션뷰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 좋겠다고. 네, 커피 한 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하면 좋겠네요. 당근, 페인팅도 베란다도 다 하신 거죠? 네, 깔끔하네요. 그리고 장판은 고르신 거예요, 직접? 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네. 그죠? 알아서 해주세요. 맞아. 고른다고 한들 퀄리티가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안방. 창이 있고 안방에서 저 오션뷰가 보여요. 그래서 창이 전체적으로 되게 넓어가지고 뷰가 탁 트이고 왜 남향을 선호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비 와가지고 살짝 우중충한데도 빛이 쫙 들어서는 게 집이 진짜 좋네요. 이거 타일도 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닦여진 거예요? 다 닦아주셨어요. 공사하신 분이? 네. 이야, 너무 잘 해놨다.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봐볼게요. 화장실 너무 이쁜데요? 화장실 너무 괜찮은데요? 그 전에는 타일에 막 꽃무늬가 막 있었어요. 이 변기도 옥색이었나요? 그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가 공사를 해놓으니까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면서 여러분들 돈이 제한적일 때 수리를 어디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사람들이 집에 오면 첫 번째로 보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잘 나오는지 틀어보고 그때 딱 이미지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배장판은 내가 하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돈이 제한적일 때 저는 화장실이랑 그 다음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부엌을 고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250이 작은 금액인가요?
집수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덧방으로 임대 또는 바로 매매할 인테리어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투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렴하게 받으면 어떻게 받는 게 좋아요? 6군데 이상 전화하셔가지고 가장 하위 가격과 가장 높은 금액을 빼시고 이 4군데 중에서 일정과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업자분과 약속을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작은 방. 헉, 근데 여기 어머 여기도 베란다가 있네요.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다. 그럼 우리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번 베란다를 봐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와, 시원해. 와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아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초록뷰. 아니 피디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한 번도 처음 봅니다. 한 번도 처음 본다고요? 네, 한 번도 처음 봅니다. 나름 초등학교도 뭐 가까운 편이긴 하네요. 초등학교도 있네요. 저 고등학교 같은데? 고등학교인가요? 네. 뭐 학교도 가까이 있고. 여기 뭐 근데 막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운동장도 저렇게 있고 하니까.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네. 깔끔하게 이번에 다 하신 거죠? 네. 오. 이게 인조 대리석 상판. 네. 그리고 이제 쿡탑도 쿡탑도 넣었고. 넣어주시고. 전부 다 인조 대리석 상판에다가 꽤 하부장, 사이즈도 상부장 꽤 다 큰 것 하고. 같아요. 그니까요. 5구 사이즈 치고는 부엌에 네. 싱크가 꽤 커요. 이것도 이쁘네요. 그럼 원래 있던 거를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원래 있었어요? 네. 엄청 깨끗이 네, 닦으셨는데? 엄청. 그러니까 입주 청소까지 다 같이 패키지로 해주셔가지고 오. 저는 솔직히 수익률을 좀 포기하면서 오. 편하게 쉽게 수익을 냈죠. 그쵸, 돈을 벌자. 이렇게 배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배워서. 적게 벌더라도 그냥 벌고 싶다. 네. 너무 좋다. 이거 보시면은 경매 낙찰받고 힘들게 청소하시고 내려가셔서 고치신 분들 더워지면 약간 현타가 오거든요. 이 어려운 거를 바로 딱 떼셨네요. 우리 낙찰받고 페인팅하고 청소해야겠다 이 생각 안 하셨어요? 할까 하다가 좀 덜 벌더라도 그냥 하지 말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가까워도 안 갔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그쵸. 편리주의 이렇게 강해서 이 인터폰도 하신 거죠? 그거는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서비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누울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센스 사진을 있으시다. 봐야 돼요. 지금 처음 온 집이라서 뭐가 그치, 어떻게 그치. 고쳤는지. 우리가 둘 다 이 집이 네, 처음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주인이라 그래도 나는 잘 모른다. 네. 이 집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당근,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죠? 저 8,500. 8,5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1억 500. 1억 500. 그리고 여기 전체 수리하고 입주 청소까지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셨죠? 1,100. 1,100만 원에 한 번도 안 와보고 전체 수리에 서비스로 입주 청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수익은 얼마예요? 500 정도. 만 원 될 것 정도, 같아요. 네. 전부 다 세금까지 제외하고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는데 재밌는 거는 오늘 처음 여기를 왔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입차를 대리로 하고 잔금과 등기를 대리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명도를 전화로 내보내고 집 상태가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그죠. 일단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심각한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쵸. 옥 색깔을 보고 그러면 좌절을 빠지죠. 제가 고쳐놓을게요 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섭외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나름 좀 저렴한 서비스 많이 주시는 대로 해서 그분이 다 청소까지 마무리해 놓으신 거를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시 이제 가보시라고 했더니 계속 손님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약을 진행해 주시는데 계약금 받는 것도 대리로 진행을 해서 이제 잔금만 남았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근데 대부분 경매라고 하면 낙찰 받을 때도 가야 되고 집 수리할 때도 가야 되고 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 가도 된다는 걸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당근 자판 선생님. 그래서 저는 진짜 아파트 안 보고 사거든요. 근데 안 보고 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부동산의 꽃은 인장, 보고 사야지라고 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아파트가 멀리 있어요. 실제로 안 보고 사시니까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네네.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런 게 돈이 벌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고성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매도까지 했더니 한 번도 안 가봤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은 아무도 어때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집을 안 보고 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내가 안 가보고 업자랑 계약을 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되더라고요 그냥.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깐깐하게 하지 않아도 너 그러다 사기를 당할 거다. 맞아요. 큰 코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보다는
보면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파트를 수리하셨고 수리하는데 도 같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상 하던 일처럼 수리 잘 해주시고 저렴한 금액에 수리까지 완료한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넘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면 굳이 안 오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를 다시 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또 해봐야겠죠. 그것도 가셔서 낙찰 받으셨나요? 아, 역시 안 가죠. 안 가고 낙찰 받으셨고 그것도 이제 안 가고 파실 예정이신가요? 최대한 네. 최대한 그렇게 횟수를 줄여서 안 가고 또 판매를 해가지고 나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보다 차라리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덜 쓰고 조금 덜 벌겠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우면 돈을 쓰면은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 돈을 아껴보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두 번째 물건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 5월에 치고 한 달 동안 수리한 다음에 7월 초부터 집을 내놓은 건가요? 네, 수리 다 하고 내놨어요. 저는 그전에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여기 부동산이 많지 않아요. 아파트 나왔다고 하니까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으셨어요. 손님도 없고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가장 근방에 그 매매를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좀 컨택을 해서 그분하고 좀 라뽀를 쌓아서 진행을 했어요. 제가 다른 데는 절대 안 넣어놓겠다. 사장님만 믿는다. 사장님 최고다. 사장님이 다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막 수고하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열심히 그 삼복더위에 8월 막 진짜 더울 때 물기 있으면 닦아주시고 다 관리해주셔서 그분이 근데 결국에 팔아주시더라고요. 저 항상 보면은 그렇게 협조적이신 분들이랑 긍정적인 분들이 매도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를 3명 키우시는 그쵸. 전업주부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이 저는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애기를 3명이나 키우시면서 낙찰받고 또 판매하고 또 낙찰받고 이게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경매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사실 뭐 애가 셋이든 넷이든 다 핑계죠. 뭐. 상황 없는 사람 없고 핑계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가 하고만 싶으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보면은 애기가 3명이신 분이 애기가 좀 어느 정도 크면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애기가 큰 다음에 또 초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중학교를 가면 또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아이가 고3이 되면 또 고3이 됐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늘 핑계만 있을 뿐이다. 핑계 대시지 말고 우리 연정 씨 같이 아이 3명 키우시면서도 하시니까 꼭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경매를 계속해서 시드를 더 늘려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저도 한번 따라오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물건에서는 매도 차익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것도 뭐 500에서 1000 사이 예상하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2건 내지는 그게 빠르게 진행되면 한 건 더 하게 되면 3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500만 원 벌 걸 뭘 투자를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한 걸음을 시작을 해야지 뭐 1000을 벌든 억을 벌든 하지 제가 순간 그걸 벌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500짜리도 경험해보고 뭐 200짜리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고 뭐 이런 것들 횟수가 반복되면 더군다나 한 번 오시지도 않고 지금 매도 차익 이렇게 남기는 거면 애들 그냥 서울에서 키우면서 그런 거면 저는 1년에 뭐 3-4건 해가지고 남들 연봉만큼 버는 거면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군가의 노력으로 500만 원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벌고 무슨 아파트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큰 돈을 벌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차곡차곡 쌓여서 그 결과치가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진짜 몇 억을 버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화를 하신다면 그걸 발판 삼아서 반복적으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계부 쓰면서 10만 원, 만 원, 1,000원 아껴 썼잖아요.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약간 포텐셜처럼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500도 소중하게, 1,000만 원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투자를 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경매를 배우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진짜 많은 걸 알게 된 거 진짜로. 카톡으로 제가 오피셜로 문의를 했어요. 부업이 뭐가 있을까 알고리즘을 찾다가 뜨길래 카톡으로 오피셜로 문의를 했더니 상식으로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한번 들어볼까? 상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버렸나. 네. 정신 차려보니 매매사업자가 매매사업자까지. 네. 이 그래서 푸시를 하시는 능력이 네. 진짜 압권인 것 같아요. 채찍 지르면서 네, 막 그냥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아파트 단기 매도 완료하신 우리 연정님 만나가지고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직접 가야 된다라는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멋진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왜 또 국내선에 와 계신가요? 전번에 만났던 경화 씨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또 두 번째 물건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가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축하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제주도 가려고 공항에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저번에 영상 찍고 물건 판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어요? 2월 달에 수업 시작하셔가지고 5개월 만에 6천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드신 거예요. 얘기도 해보고 축하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항에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찍 피디님 오는 빨리 건- 가시죠. 당근, 또 다시 이제 제주도에 왔는데 또 하나 물건을 매도했다고 그래서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높고 고층일수록 비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높은 아파트가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10층이 제일 고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제주도는 어디에서도 한라산이 보여야 된대요. 전경을 만약 해치거나 한라산이 보이지 않게 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대요. 여기도 그럼 10층까지 있는 건가요? 10층까지 있어요. 오, 좋네요. 저번에 낙찰받았던 곳은 한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차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거 밀집 지역 같아요. 여기가 더 입지가 좋은 곳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주변이 다 주거 지역이어가지고 인프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지어진 지 5년 차 된 아파트를 요번에 낙찰 받으셨고 매도까지 완료하셨는데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에 매도하셨죠? 지금 2억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3억 4,3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오, 순수익 3천만 원. 부럽네요. 피디님 어때요? 그만두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좀 기회가 좋아가지고 잠금 전에 집을 또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들어가서 집도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오, 좋네요. 어머, 귀여운 아빠 신발, 엄마 신발, 애기 신발이 있네요. 저 애기 거 신어도 되나요? 안 들어가네요. 신발을 왜 해놓으신 거예요? 가족들 단위로 해보고자 했는데 아이 있는 가족이 구매하시진 않으셔서 집을 보러 올 때 다 같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어필하려고 네. 슬리퍼를 사놨다고. 당근,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29평입니다. 오, 29평. 방 3개고 화장실 몇 개예요?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고 신축한 지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를 2억 9천에 낙찰 받으셔서 총 3천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을 만드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낙찰 받고 매도까지 한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6월에 낙찰을 받았고 계약서를 7월에 썼어요. 그럼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버신 거네요? 그러면 저번에는 팔았을 때가 언제였죠? 5월 8일 날 매도했었어요. 와, 5월에 매도 차익 보고 7월에 3천만 원 매도 차익 봤으니까 거의 뭐 교육 시작하고 나서 한 5개월 만에 6천만 원의 매도 차익을 만드셨네요. 그럼 저희 한번 집중 전체적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는 바다가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다가 아니라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주거 밀집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빠르게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불쌍한 아이는 여기 왜 와 있는 거죠? 매수자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싱싱한 나무를 세팅해봤어요.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저기 슬리퍼를 냅둔다든지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화분이나 방향제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러 오신 분들한테 살기 좋은 집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식물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거 사신 거예요? 당근에서 만 원 주고 근데 또 발견한 게 여기 이건 뭐예요? 에어컨입니다. 빈집 에어컨이 왜 있죠? 트윈원으로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 방에도 있어요? 네, 안방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안방으로 가볼게요. 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 이거 여기도 있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빨래 건조기. 맞아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 자동이고 여기 건조 바람도 나와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래 건조대가 신축급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건조기를 안 넣고 적어놓을까요? 추가로 건조기 돌릴 수 없는 빨래들은 저기 건조대에다 건조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용하라고 요즘은 다 신축급 아파트엔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뭐예요? 파우더룸이에요? 오, 좋네요. 파우더룸이고 그리고 비데도 다 설치가 돼 있네요. 이거 다 청소하신 거죠? 네, 청소 제가 했습니다. 원래는 그럼 이렇게까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도 1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퇴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공매가 나온 거군요. 네.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공장입니다. 작지만 이런 식으로 옷 정리할 수 있는 곳까지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파우더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집을 선택하게 만든 요인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엄청 넓네요. 여기는 약간 들어오는 입구가 복도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장점이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이 바로 보여요.
진짜 보이네요, 저기. 바다는 없지만 한라산은 볼 수 있다. 이런 게 붙박이 장으로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가구들을 버리고 와야겠다 뭐 이런 플랜도 세울 수 있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입주할 수가 있어서 이런 옵션들이 사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 가볼게요. 제가 느끼는 건데 방이 작다라는 방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작은 방은 정말 작게 나오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꽤 크게 잘 빠진 거여가지고 여기 이제 거실. 요즘은 이 주방 가구도 다 빌트인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냉장고도 넣고 가스레인지 외에 인덕션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방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세팅을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이게 주방에서도 이게 음식하다가 레시피 같은 거 궁금하면 여기서 찾아도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 따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옵션? 네, 그건 원래 옵션이더라고요. 네, 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 근데 여기 제가 느꼈던 게 복도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세탁실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문제가 뭐냐면 공간을 타이트하게 빼느냐고 세탁실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못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시원하게 넓게 빠져있네요. 좋네요. 근데 여기도 타이트하게 하고 방 안에 공간을 더 빼는 게 낫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넓으니까 또 쓰기에 좋고 공간 활용도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당근 이제 낙찰받으신 물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 잠깐 앉아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찰받은 물건은 사실 그 부동산 경매는 아니고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선생님 경매 강의 중에서 사택 공매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걸 알아보다가 신탁 공매까지 알아보게 되고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으신 신탁 공매는 봐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리스크가 있긴 해요. 2달 전쯤에 무료 강의로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하는 방법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시고 아마 이번 거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 관계, 돈을 못 갚아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채무가 변제되는 물건이고 공매는 인터넷으로 낙찰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다양한 물건 종류가 나와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아님이 하신 신탁 공매는 봐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 낙찰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낙찰자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덜컥 받으시면 안 되고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더 확인하고 많이 조사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물건은 어떻다고 하셨죠? 이번 물건은 미분양돼가지고 신탁사에서 월세를 돌리다가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신탁 공매는 권리들을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사에 문의하고 낙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다 나간 상태였고 미납관리비나 이런 것도 없었고 나가시는 분에게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이라서 보일러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낙찰받은 겁니다. 좋았던 거는 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오븐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가전을 구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낙찰과 동시에 저런 것들이 다 우리께 된 거예요.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전 소유자가 전부 다 갖고 간다든지 용도비를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낙찰 받았는데 에어컨을 서비스로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번 집도 직접 청소 다 하신 거예요? 네, 청소를 다 했습니다. 거의 청소업체를 차려야 될 정도로 청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고 있습니다. 주변 제주도 시세를 보니까 청소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높아가지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 고생하면 6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당근 여기는 왜 팔리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여기가 학군이 좋아요. 제주도에서 선호하는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이제 마트가 가깝고요. 여기가 이제 한라산이 또 보여요. 그 부분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인 가족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실제로 매수하신 분은 3인 가족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파트를 몇 개 이번에 낙찰 받으신 거죠? 총 3개 낙찰 받았습니다. 이제 최저가로 가볍게 써본다고 2개를 쓴 게 덜컥 낙찰이 되었고 또 매물이 나왔을 때 요거 판 계약금으로 또 하나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개 이 단지에 낙찰을 받으셨고 하나는 매도했고 총 2개가 현재 있는 상태예요. 하나를 매도하셨는데 어떻게 또 낙찰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거를 조사를 한 달 동안 했었거든요. 그 건이 다음 차수에
전세 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를 더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걱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팔리고 나서는 욕심 생겨서 하나를 더 낙찰받았습니다. 사실은 신탁공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되세요. 봐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는 임차인 명도가 본인 책임이에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 인수예요. 우리가 물어줘야 되거나 명도 비위가 크게 발생하고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설물 자체가 이렇게 깨끗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일러라든지 양수라든지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도 이 물건은 임차인도 그냥 명도가 바로 됐고 물건 자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서 낙찰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까지 낙찰을 받으시는 걸 저희는 이제 매매사업자를 운영하는 기술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려요. 재고 자산을 깔아놓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인데 벌써 올해 2개를 매도해서 6천만 원이란 돈을 벌었고 나머지 2개도 올해 끝까지 한다면 총 1억이 넘는 순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 전에 연봉 얼마라고 하셨죠?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연봉 2천에서 연봉 1억 될 예정인데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되는 건 신탁공매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판매한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혹시 막 낙찰받을까 봐 걱정돼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누수 이슈가 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어느 세대들은 누수가 되고 타일이 조금 깨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세대도 있긴 있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지금 거주 중이고 보증금과 명도 다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어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 잘 받으셔서 돈으로 바꾸신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매사업자를 이용해서 아파트 단기 매도를 하고 이걸 전업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낙찰을 받고 판매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죠? 매매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해결합니다. 네, 맞아요. 일반적인 세금처럼 많이 나가지 않는 세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사서 또 이렇게 막 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랑 관련된 내용은 제가 준비된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근 그럼 저번에 우리 인터뷰했을 때 남편분이 3천만 원 버셔가지고 케이크에다가 3,000초를 꽂아가지고 축하하셨다 그랬는데 요번에도 3,000초를 꽂으셨나요? 네, 이번에 꽂았습니다. 남편분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안 해요. 혼자 조용히 벌라고. 왜요? 자꾸 따라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이제 막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을 다 한다고 해서 다 낙찰을 받을 수도 없지만 자기만의 갖고 있던 알을 깨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하셔서 이런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기국수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7,600에 낙찰 받았고요. 얼마에 팔렸죠? 1억 9,400.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좋아요? 저였으면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왜 파시는 거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파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 왔는데 저희 수강생님이 아파트 단기 매도 성공하셔가지고 또 재밌는 물건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대 주부고요. 이번에 2번째 물건 낙찰 받아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청주에 있는 물건이었고 단기 매도 빠르게 잔금 치고 한 달 만에 바로 매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기신 물건이 있고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물건이고 이번 거는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7,600에 낙찰 받았고요. 그래서 얼마에 팔렸죠? 1억 9,400.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까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4월 말일에 쳤고 계약까지 완료돼서 약 2달 반 만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물건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당근 오, 뭐야? 이게 현관이에요? 전실이 되게 넓어요, 이 아파트가. 그러네요. 이거 중문도 최근에 봤던 중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폴딩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신발장이 여기는 안쪽, 팬트리. 구축 아파트인데도 팬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오, 너무 새 거다. 현관문도 수리가 다 되어져 있고 이 아파트는 몇 평이죠? 이 동네에서 유일한 32평. 방 3개, 화장실 2개. 오, 멋있다. 그래서 한번 거실부터 좀 둘러볼까요? 좋은 게 분리된 공간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신 거예요? 원래 다 되어 있었던.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네. 이런 집이 온 거잖아요, 네. 지금. 멋지네요. 저였으면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왜 파시는 거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네.
당근. 이 거실도 일단 공간이 약간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 정리된 느낌이 들고 짐은 없으니까 되게 넓어 보이네요. 네. 한번 베란다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베란다에 베란다가 제대로 잘 빠져 있네요. 그리고 샤시도 새로 다 했나 봐요. 네, 샤시가 KCC로.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 소유자가 그래서, 나가신 네. 분이 네. 감사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창고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2, 3년? 오, 너무 좋다. 네.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방인데 방 사이즈는 작은데 베란다가 넓게 빠져 있어서 방이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도 거의 쇠문이에요. 네, 가르셨더라고요. 화장실도 공사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니, 여기 다 되어 있어서 여기 아파트가 중요한 게 화장실 수리가 돼야지 아파트 팔려요? 네, 팔리는데 여기는 두 개 다 인테리어 회색. 너무 요즘- 깔끔하고 요즘 수리가 다 돼 트렌드예요, 있어요. 이제 주방까지 한번 가보실게요. 근데 주방에 구멍이 뻥뻥 나져 있네요. 원래 식기세척기장이랑 가스레인지인데 요즘은 본인들이 쓰시던 거를 가져가죠. 가져오시니까. 그쵸. 그리고 경매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빌트인으로 들어가져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협의를 해가지고 용도 비용을 지불하고 주던지 아니면 여기같이 그냥 얘기 안 하고 갖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서 채워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채우지 않았는데도 집이 벌써 팔렸습니다. 채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 다 작성했어. 대리석도 보면은 되게 깨끗해요. 원래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대부분 대리석도 되게 지저분하고 유지가 좀 안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급으로 수리가 돼 있어서 대리석도 되게 깔끔합니다. 여기는 뭐죠? 냉장고 자리입니다. 근데 뒤에도 베란다가 있네요. 네, 여기가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엄청 넓네요. 여기까지 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 수리는 뭐 하신 거예요? 저는 탄성 코트 이것만. 탄성코트 하신 거예요? 네. 어쩐지 너무 잘 돼 있더라. 이거 얼마 주셨어요? 80만 원. 80만 원래 100만 원인데 내고 해서 80만 원. 너무 잘하셨다. 베란다에 도색을 할 때 탄성코트로 도색을 하게 되면 결로 때문에 발생하는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부식돼가지고 페인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1, 20만 원 비싸긴 한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탄성코트로 도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세탁실인가 봐요. 네, 세탁기 자리입니다. 오, 엄청 넓네요. 네. 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혹시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나요? 네, 여기가 와. 방 3개, 화장실 2개여서 이 동네에 유일한 32평이어서 이 근처에 24평 사시던 분들이 네, 네, 네. 이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와, 여기도 다 새 거 돼 있네요. 네, 여기도 화장실 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제품이 싼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사시려고 인테리어 좀 돈 들여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시려고. 안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고 베란다에 이중창이 있고 샤시는 바깥에 샤시만 하셨나 봐요. 여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샤시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은 아까 처음에 봤던 방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큰데 여기도 방문을 다 교체를 했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도배만 하고 바로 입주해도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앞에 딱 튀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넓어 보이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고 한번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제가 지금 집을 다 둘러봤는데 완전 새 집 같거든요. 어떻게 경매로 이런 집을 낙찰받으실 수 있었죠? 네, 많은 서치와 함께 당근자파기님 수업의 노하우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상태가 안 좋은 집 같은 경우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낙찰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상태가 좋을 거는 조금 가격을 높게 써서 낙찰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가 돼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낙찰을 받은 거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잔금치고 얼마 만에 매도가 된 거예요? 2개월 반 정도? 2개월 반 만에 바로 매도가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하신 건 뭐가 있죠? 청소? 그거랑 집 보시는 분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슬리퍼 2개랑 그 다음에 방향제.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슬리퍼도 갖다 놓고 방향제도 갖다 놓고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게끔 만들어 드리면 집이 좀 빨리 매도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팔리는 집을 사셔야 됩니다. 네. 안 팔리는 집을 사놓고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팔리지는 않고요. 팔리는 집을 사놔야 집이 바로 매도가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큰 평수이고 수리도 됐기 때문에 매도하는 과정이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나요? 아무래도 주변에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보고 팔릴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서 2달 반 만에 빠르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파트 단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단타를 하면서 제일 큰 거는 경제적 이득과 그쵸 그쵸. 그다음 성취했다는 느낌? 경매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극복하면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2의 세컨 잡이라 생각하고 네,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남편분이 엄청 반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지금도 반대하고 계신가요? 금융치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용돈 하나 주고 이러니까 아무 말 없고 청소도 하러 잘 오고 이런. 그러면 남편분이 반대하시거나 협조를 안 하신다 이러면 금융치료를 시켜드리면 되네요? 네,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전에 남편분이 반대하고 싫어하셨을 때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낙찰 받아서 성과를 보여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통 크게 용돈하라고 딱 주면은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그 다음 성과를 또 해서 금융치료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협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멋있습니다. 100만 원을 척척 주시고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를 하면 2배로 얻는다 생각하고 제품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영상 찍어주셨는데 이렇게 같이 출연하게 된 소감 어떤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을 찍고 났더니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낙찰받으신 단기 매도한 아파트를 같이 봤습니다. 매도하기 전에 기회가 좀 좋아가지고 내부도 살펴봤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물건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수요자가 있다면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찍어 올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수익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5,650에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에 매도하신 거죠? 7,200에.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뷰잖아요.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 뷰를 싫어한다고. 이 꽃무늬 일부러 하신 거죠?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25년 12월에 반드시 고민주세요. 대표님, 여기 어딘가요? 진주시에 왔는데요. 저희 수강생님 중에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으셔서 요번에 한 7천만 원대에 매도를 하면서 총 순수익 1,000만 원을 남기셨는데 소액으로 아파트 단타가 가능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직접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와서 영상을 찍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긴 한데 대표님은 힘들지 않으십니까? 부동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시작하시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당근.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진짜 여기 첩첩 산중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빠르게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데 한번 만나서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진주에 사시는 분이신 거죠? 아니요, 제 집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인데 어떻게 진주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세가 적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금액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5,650에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에 매도하신 거죠? 7,200에. 총 대출은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1,6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1,600만 원으로 최종 매도 차익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최종으로는 1,200만 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를 넣어서 100%를 다 뺀 건데 얼마나 걸리셨죠? 낙찰 받아서 매도까지는 총 5개월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입된 임차인이 있어서 그 조사 때문에 명도가 조금 오래 걸렸고 공도 완료하고는 한 달 만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가지고 어떤 아파트인지 자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내부 사진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그럼 여기에서 찍은 거예요? 맞아요. 이 창문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거구나. 그때 진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짐이 남겨져 있는 상태를 보면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싱크대 위에 방금 전에 꺼낸 것 같은 반찬통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구분을 할 수 없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관리비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명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었죠. 와, 우리 여기 뻥 뚫린 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뷰잖아요.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이 뷰를 싫어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해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일단 북서향이라고 하면 아예 보러도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정면에 묘지가 있어요. 산소가 있나요? 어디 있지? 아, 저기 있구나, 산소가. 묘지가 있습니다. 아, 묘지가 하나 보이네요. 저기. 근데 그래서 싫어하는 건가? 묘지가 보여서? 그런 건 아니죠? 그거보다 일단 아예 보러조차 안 온대요. 보러조차. 오, 이 꽃무늬 일부러 하신 거죠?
그쵸?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만날 수 있었던 그 흔한 꽃무늬 벽지. 근데 여기 입주하실 분이 새로 다 할 거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근데 싱크대 이런 거 떨어졌는데 어차피 다 수리하고 입주하실 생각이시니까 이런 게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본인 입맛에 맞게 고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맞아요.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놨습니다. 낙찰을 받고 빨리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한 게 뭐냐면 이사 일자를 맞추고 또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짐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어딘가에 또 한 달 정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낙찰받은 집을 사게 되시면 집이 이미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기간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인가요? 이 벽지 약간 살짝 크랙 간 거 이런 거는 모양인가요? 아니면은 장을 뺐더니 거기에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얘는 몇 사이즈죠? 59 사이즈고 화장실 1개, 방 3개. 거실과 부엌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고 큰 방, 작은 방 2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근데 이 매수자님은 왜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매수자분이 원래 매매를 찾으신 게 아니었는데 네이버 매물을 보고 부동산 중개소장님이랑 얘기를 통해서 매매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매수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오시게 되면 길게 거주를 하실 건데 전세나 매매가 차이가 없을 때에는 매매를 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큰 방에 오니까 아까 전에 안 보였던 저 묘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돌리면 저 멋진 산이 보이니까 저 멋진 산만 보면 되죠 뭐. 산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시 같은 경우도 이사 오실 분들이 필요하시면 하면 되니까 이거는 일부러 매수자님 위한 선물입니까? 철봉? 너무 좋네. 저도 이거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아 좋다. 여기는 작은 방인가 봐요. 근데 약간 어둡지만 등은 어차피 LED로 교체하면 되니까. 붙박이가 있어가지고. 오 좋다 붙박이장. 근데 왜 이렇게 디퓨저를 냅두신 거죠? 점유자분이 나가실 때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셔가지고 그 냄새를 좀 빼려고 디퓨저를 배치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없는데 그 냄새를 다 흡수해주느냐고 금방 사라졌나 봐요. 여기도 근데 방 사이즈가 완전 작은 건 아니에요. 침대 들어가고 책상 넣을 수 있는 사이즈여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작은 방 한번 가볼게요. 여기 상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넓어 보이는데요. 앞에가 트여 있어가지고 방도 네. 조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더 환해 보이고 넓어 보이긴 하네요. 처음에 그 복도에서 봤을 때 불을 켜놓고 나간 줄 알았어요. 해가 잘 들어와서. 확실히 부서형이라서 기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창이 크게 낮아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는 뭐 나쁘진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7,200만 원에 3룸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이게 뷰가 이렇게 좋고 공기가 이렇게 좋은데 저는 매도해서 여기에 거주할 거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화장실 좋네요. 화장실이 처음에 정말 더러웠어요. 머리카락이 하수구를 꽉 막고 있고 욕조가 쫙 껴있어가지고 화장실 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물을 닦아보니까 청소는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변기에 똥은 없었죠? 없었어요. 저 작년에 낙찰받은 부산집을 갔는데 화장실 2개였거든요. 양쪽 다 똥이 있는 거예요. 행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벌겠는데? 근데 바로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팔렸어요. 혹시 똥을 보시면 불쾌하지 마시고 돈을 벌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샴푸는 일부러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청소하신 건가요? 네. 엄마랑 둘이서 빡빡 열심히. 그러면 엄마가 아니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들게 안 좋은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하시지는 않던가요? 많이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남긴다고 이게 고생을 하냐 이런 말 했었는데 매도하고 나서 순식이나 이런 걸 들으시더니 너무 흐뭇하시면서 다음 물건 응원해주시는. 그럼 혹시 돈도 좀 보조를 해주시나요? 아마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최고입니다. 그럼 저희 잠깐 저기 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래도 우리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 영상에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이런 경험 자체를 하게 해주신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거리는 멀다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 경매라는 걸 시작하기 전까지 되게 고민이 많고 걱정만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경매에 계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동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퇴사하셨다고. 무슨 깡으로 퇴사를 하신 겁니까? 회사에서 계속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니까 게을러져서 경매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벼랑 끝으로 몰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멋지네요. 여러분 경매 열심히 하시려면 일단 퇴사부터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낙찰 딱 받고 여기 아파트 딱 왔을 때 아, 잘 받았다. 아니면
와 망했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낡은 아파트를 처음 봐서 이게 팔릴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컸고 복도에 아까 창문을 열어봤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거의 발만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되게 불안하고 걱정됐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선생님 많이 괴롭혔죠.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잘했어요. 잘했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말로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낙찰을 받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작으로 쭉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하고 나서 부동산에 집 내놓고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일단 여기 자체가 거래량이 많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실거주 할 분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분 오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들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 동네 부동산 한 곳, 그 다음에 좀 시내에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좀 떨어진 부동산 이렇게 여러 군데 내놓게 됐고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이셨던 중개사님과 좀 소통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신대요? 여기는 보통 시내 쪽이나 이 근처 산단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엔 되게 불안했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일단은 첫 번째 낙찰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남기게 돼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드가 작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했었잖아요. 1,0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정말 투자할 수 있냐 물어보시기도 했고 근데 진짜 1,600만 원을 투자해서 1,2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퇴사하고 엄청 바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게 없더라고요, 경매가. 뭐든 고민하기 전에 일단 해봐야 한다 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경매 낙찰받고 할 거 없으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세팅하시라고. 왜냐면 이것만 쳐다보면 정신병 걸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 사실 경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600만 원에 매도 차익 1,2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 시드를 또 다시 아파트 단타에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투자하실 건가요? 금액이 좀 커졌으니까 좀 가까운 곳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가까운 곳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3,000만 원을 넣고 2,000 매도 차익을 봐서 5,000만 원으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안에 5,000만 원 만들기. 그게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직장 생활 외에는 다른 건 안 하셨잖아요. 가계부도 쓰셨고 작지만 에어비앤비도 하셨고 경매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 과정에서 느낀 거나 깨달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 전에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이 컸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가계부를 시작으로 해서 에어비앤비까지 제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저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가계부 작년 이맘때 들으신 건가요? 네. 저 때문에 에어비앤비 하신 건가요? 원래 경매를 배우려고 들어왔다가 그때 가계부 수업을 듣고 처음 써봤어요. 태어나서. 그랬구나. 그 전까지는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머리를 꽉 맞았죠. 근데 진짜 다들 그래요. 분명 맨날 벌고 있었는데 왜 돈이 없는지 알겠다를 느끼시거든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가계부 시작하셔서 에어비앤비로 부수입도 만드시고 시드를 모으셔서 경매 투자까지 오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반드시 달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박제됩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낙찰 받은 물건을 무사히 매도를 마쳤으니까 끊기지 않고 다음 물건을 찾아서 정말 올해 5천 모으기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직장생활 다니는 게 편합니까? 경매하는 게 편합니까? 경매가 훨씬 편하죠. 꼭 5천만 원 만드셔가지고 내년엔 조금 더 큰 물건 도전하셔서 그 5천만 원을 1억까지 키우셔가지고 건물로 넘어가실 거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걸 박제할게요. 그러면 25년 말 건물주로 만들어드릴게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 대신 꼭 열심히 해야 돼. 사라지면 안 돼. 정말 몸이 부서져라. 오케이, 그러면 25년 12월에 반드시 건물을 갖게 드릴게요. 저 너무 좋아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잘리는 거 아니고 네, 걸고 25년 12월에 반드시 건물주 되도록 제가 한번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러니까 폐찰 없이 두 번 다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해보면 4번 중에 2번이 낙찰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됐을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보니까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보면 되게 평범했다 부자 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이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지금 종희님이 그러시잖아. 나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성공하셨네요. 네, 좀 가까이에 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 수강 선생님이 여기서 낙찰을 받고 4개월 만에 바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순수익 2,836만 원을 남기셔서 어떤 곳인지 보려고 와봤습니다. 한번 봐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너무 새 거고 뭐 신축인데요? 네, 신축급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골에 있는 썩은 아파트만 낙찰받고 매도한다고 그런 댓글을 봐가지고 오늘은 수도권에 있는 신축급의 아파트를 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낙찰가 4억이고 매도가 4억 4천이거든요. 취득세랑 각종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 한 2,3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낙찰받고 4개월이 걸렸으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만드신 거랑 다름이 없으세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대표님 기준에서 신축은 몇 년도까지 신축이에요? 저는 한 10년까지는 그래도 신축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막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한 10년 차까지도 신축이라고 얘기하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지으니까 10년 차 어떻게 신축이야 생각하시는데 지방 기준으로 한 10년 차까지도 많이 손 안 대고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구축은 한 몇 년 된 구축이에요? 구축은 50년 된 아파트부터 40년 된 아파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봤거든요. 20년 이상 되면 일단 구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왜요? 20년 이상 되면 그 동에서 리모델링을 한 세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면은 같은 동에 같은 층이라도 가격대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구축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오, 좋네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에어컨이 나오는데요.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도 에어컨이 나오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당근 안녕하세요. 우리 많이 뵀다, 그죠? 네네. 또 누구 있어요? 남편이요. 아, 그렇구나. 종이님 처음 만난다 그랬는데 우리 어디서 만났지? 그 외도민 할 때도 갔고요. 아. 근데 그 오프라인 모임에도 갔어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이거 그 언제가 잔금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잔금 낸 게 6월 3일이요. 계약서 언제 썼어요? 8월 17일이요. 어쨌든 한 2달 만에 팔았네. 봤더니 거의 신축급 이르더라고요. 2019년도에 해서 5년 6년 차. 외도민은 잘 돼요? 제가 오픈을 못했습니다. 진짜 몇 기였어요? 8기 해서 연장해서 9기 들었는데 했는데도 못했어요? 네, 왜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직장에 안 가시고? 보고 싶다고 왔습니다. 아 진짜 원래 회사 안 다니세요? 아니, 다니죠. 진짜 어떠세요? 이거 파니까? 좋죠. 아 그래도 외도민은 못해도 이거 성과 내서 너무 좋다. 근데 외도민 또 해요. 네, 하는 방법이 이제 알았으니까 물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중인데 이제 경매 먼저 했으니까 외도민도 해야죠. 혹시 더 낙찰 받았어요? 아니요. 이제 빨리 알아보래요 남편이. 빨리 낙찰 받고 낙찰 받아 놓는 동안 2달 동안 할 거 없잖아요. 그동안 외도민 세팅하면 되겠다. 네. 당근 오늘 인천에 단기 매도하신 분 집을 이제 와서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신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 선생님이 경매 수업을 듣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거 첫 번째 경매 수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매도까지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첫 수익을 맛보니까 남편이 매일 왜 공부만 하고 성과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열심히 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왜 맨날 강의만 듣고 네. 돈 벌려고 하는 강의를 듣기만 하고 돈은 못 버냐 구박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돼서 이제 돈을 버니까 남편분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남편분이 빨리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부님이셨으면 그동안 일 안 하셨던 거예요? 10년 전에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요. 알바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강의 듣고 맨날 배우기만 하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낙찰받고 4개월 만에 2,300 수익이면 월에 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600만 원 정도 버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더 물건 알아봐가지고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경매 강의 듣고 낙찰받을 때까지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경매는 처음 공부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그래서 1월 24일에 경매 공부 시작해서 4월 29일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3개월 만에 공부해서 낙찰을 처음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난 겁니다. 네. 근데 맨날 경매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이러면서 2차를 못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부족하다고만 했는데 선생님께 배워본 부분 중에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네. 근데 왜 외도민은 못했어요? 외도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많잖아요, 경매 강의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 걸 들으신 거예요? 알고리즘이 선생님을 끌어당기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낙찰받을 때까지 몇 번 정도 배찰하셨죠? 사실 제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월 달에 공부를 해서 3월 말쯤에 강릉에 아파트를 낙찰을 한 번 받았었는데 아 근데 그거 치아된 거 그거 네, 말하는 네, 거죠? 맞아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취하가 되고 그죠. 한 달 뒤에 여기를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찰 없이 두 번 다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해보면 내
4번 중에 2번이 낙찰이 됐어요. 근데 강릉 됐으면 그것도 돈 버셨겠네요. 강릉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됐을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높은 가격에 섰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치. 어떻게 하고 보니까 맞아요.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 보면 되게 평범했다 부자 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았다 이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지금 종이님이 그러시잖아. 나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성공하셨네요. 아, 네. 좀 가까이에 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이님이 경험해보고 나니까. 아,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을 본인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건 없어요. 왜냐면은 수업 시작되고 나서 보고서 발표하고 선생님이 이 물건이 괜찮네요 라고 하는 한마디에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서 미팅 때 괜찮다란 말을 잘 안 해요. 이거 좋네요. 이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해서 내가 돈 벌고 싶다. 약간 이럴 때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상처 받으실까 봐 뭐 입찰 해보실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는 하면 돈은 되겠다. 이거 좋네요. 이거 괜찮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걸 골랐지?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거니까는 돈 버는 거 확정이죠.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이 잘 때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이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낙찰 받겠다라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금액을 더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입찰가 얼마였죠? 입찰가는 4억 211만 원이어서 2등 차순위하고 11만 원 차이 났습니다. 와, 11만 원이요? 자, 이거 매도가 얼마입니까? 네, 4억 4,200만 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쓰셨다 그랬잖아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쓰셨어요? 원래 예상했다는 것보다 1,000만 원 더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더 쓸 때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 건가? 걱정되지 않았어요? 걱정은 됐는데 내가 낙찰을 꼭 받고 싶으니까 그냥 이 금액에 써야 되겠다. 내 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결과를 열었더니 11만 원 차이다. 이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건 정말 쾌감인데요. 한번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돈 아껴서 만약에 내렸었으면 2천만 원 못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쓰고 확실하게 먹는 게 낫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낮춰서 써서 낙찰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매에 입찰하실 때 다른 분들도 확신이 있다면 조금 더 써서 확실하게 낙찰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점입니다. 근데 예.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금액에 절대 안 남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3개월, 4개월 뒤에 보면은 반드시 돈 벌어서 매도하고 나가시거든요.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등 하신 분도 12만 원만 더 쓸 걸 고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맞아요. 그분은 50만 원만 더 썼으면 그래도 2천만 원 버는 건데 좀 안타깝네요. 네, 그걸 모르니까 그 금액을 쓰셔서 폐차를 하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종이님은 엄청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인드셋이 이미 너무 훌륭하세요. 경매 공부하시기 전에 마인드셋이랑 낙찰 받고 매도까지 한 다음에 마인드셋이랑 혹시 바뀌신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실행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든 그냥 배우기만 하고 강의도 듣기만 하고 자격증도 따놓고 그냥 아무것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는데 이번 한 번의 계기로 좋은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는 진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답인 게 제가 자기계발서를 100권 이상 읽었는데 결국 거기서 얻은 얘기 뭐냐면 실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배웠고 공부했으면 무조건 실행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키를 좋아하잖아요. 저스트 두잇, 네, 나이키만 있습니다. 당근 집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총 30평이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네, 좋네요.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 국민평형이군요. 네. 우리 종이님 몇 평 사세요? 네, 저는 34평입니다. 근데 여기 이사 오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인프라가 너무 괜찮아서 낙찰받고 왔는데 층수도 너무 좋고 나도 여기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 인프라가 어떤 게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대형마트 홈플러스 있고요. 필리퍼신구 옆으로 가면은 스타벅스 있고요. 스타벅스. 공원도 바로 있고요. 그다음에 와. 병원도 근처에 있어서 생활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애 키우고 우리가 가정주부 입장에서 아파트 근처에 뭐가 있으면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트요? 대형마트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딱 바로 화장실이 있네요. 이거 다 청소하신 거죠? 네. 줄눈도 다 하신 거예요, 이번에? 줄눈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겁니다. 제가 오. 따로 안 했고요. 오, 좋다. 너무 깨끗하다. 네. 꽃무늬 벽지는 이거 뭐예요? 꽃무늬 벽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새로 사신 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촌스럽긴 하죠, 여기에. 네.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전에 살던 분이 한 40대였던 것 같더라고요. 40대.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엄마 집에 가면 온통 꽃이에요.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네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작은 방이. 아, 이게 큰 거예요? 네, 안 작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달라 놓으신 건가요? 입주하시는 분을 기존 위해서? 건데 예, 아마 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훌륭하고 이쁜데 이거 봐도 또 저희 엄마 취향 여기 사셨던 분이 연세가 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네요. 네, 작은 방. 그리고 여기는 거실. 네. 거실도 너무 넓고 너무 잘 돼 있다. 와, 좋네요. 공간격이 넓어가지고 사생활 침해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저거 뭐예요? 네, 저거 뭐예요?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 저거 테니스장인가? 아, 여기요? 네. 아, 네. 테니스장이에요. 와, 좋다. 테니스장이 있는 아파트라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엌인데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고 여기는 렌지 들어가고 여기는 팬트리처럼 쓰라고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반을 냅둬가지고 팬트리처럼 뭐 쓰고 요즘 거의 다 요런 이 모양이 항상 다 있더라고요. 아,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서 넣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오븐인데 기존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선물로 주고 가셨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네, 가스레인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 떼가는 떼가요. 사람 있어요? 네, 이거 떼가 들고 가요. 이거 들리잖아요. 들고 가가지고 이것도 사이즈 맞춰가지고 사서 넣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거 들고 가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명도할 때 힘든 건 없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명도가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느 정도 멘트 준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지금 제가 집만 몇 개 두고 밖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한 2주 안에 비워주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비워줄 수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명도가 없었어요. 임차인이에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요.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역시 품격 있는 아파트는 품격 있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이거는 방향제네요. 어딜 가나 항상 있는. 네, 그리고 방향제랑 슬리퍼 딱 구비해 놓으셔가지고 집 보러 오신 분이 빠르게 매도할 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작은 방. 네. 여기 앞에 홈플러스입니다. 이게 홈플러스구나. 네. 와, 홈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뷰 너무 좋네요. 여기 그 붙박이 장도 들어가져 있고 네, 여기는 작은 방이라서 사이즈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잘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베란다 하나 있고 이건 뭐예요? 아, 네. 에어컨 트윈원 할 때 여기 작은 에어컨 설치하는 공간이에요. 떼가고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어가지고 안쪽에 화장실 있고 드레스룸 같이 작은 붙박이 장도 들어가져 있네요. 이 비데는 뭐예요? 비데를 놓고 가셨습니다. 전에 설치되어 있던 건데 그냥 두고 가셨어요. 감사하네요. 이런 거 다 두고 가시고. 혹시 이런데 돌반지 하나 냅두고 간 거 없나 한번 보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지? 라인 빼놓는 건가 보다. 네, 오, 좋네요. 당근. 집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집 그럼 내놨을 때 한 어느 정도 보러 왔었어요? 부동산에 제가 한 12군데 정도 내놨는데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 협상을 시도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최근에 그분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총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4억 4,2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시세 대비 잘 파신 건가요? 사실 제 물건이 로얄층의 로얄동인데 가장 저렴한 금액이 4억 4천 제가 700에 내놨었어요. 탑층이나 1층도 4억 5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등 물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놨는데 남편이 너무 많이 욕심부리지 말고 빨리 팔자라고 해서 가격을 좀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기보다 층도 안 좋고 네. 그리고 동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더 높은 금액을 받으려고 내놨는데 우리는 매도하려고 했던 그 금액대에 팔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욕심부리지 않고 적정한 금액으로 바로 매도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사실 싸게 팔고 나오면 서로가 이득이거든요. 사시는 분도 기분 좋고 파는 우리도 기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팔고 난 다음에 문제 생겨가지고 연락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게 잘 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웬만한 것들은 본인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산 거를 그분도 아시니까. 그래서 저도 저렴한 금액에 잘 팔고 나오면 그분도 이득을 보고 나도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냥 연락은 오긴 와요.
누수가 생겼는데 그냥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진짜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문제가 생겨도 제가 직접 해결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랑 촬영도 하고 집도 같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뵙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 떨리기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촬영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도 올해 안에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촬영하셔야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